과거 이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가 20 밑으로 떨어졌을 때를 체크해보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닥 그 어딘가였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무역전쟁 때의 저점, 코로나 때의 저점, 작년 하락장 때 쌍바닥 저점이었죠.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지난주 하필 고통스러운 시기와 제가 바쁜 시기가 겹쳐서 영상을 거의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도 사실 너무 바쁘지만 잠을 줄여서라도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조율하고 여러분의 장기 투자 멘탈을 지켜드리기 위해 잠시 이 조정장 구간 동안 잠을 줄여서라도 영상을 올릴 테니 함께 현명하게 버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좋다는 마음으로 웅덩이에서 함께 줍줍까지 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지난주 계속 증시가 흘러내리면서 제 계좌도 함께 주르륵 흘러내렸는데요. 미국 직두 계좌는 500만원 수익까지 내려왔고 S&P 500 2배 레버리지 SSO는 이미 음전으로 떨어진 상태이며 QLD와 USD도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국내 계좌 역시 17% 수익률까지 떨어졌고 200만원 수익으로 떨어지면서 제 총수익은 1000만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저 역시 기분이 좋진 않고 6천만원 수익일 때 팔고 지금 샀더라면 이라는 껄무새와 해체충이 가끔 찾아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고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제 계좌가 언제든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때 웅줍으로 대응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되뇌었던 사실도 말이죠. 작년 하락장에서 저는 이 영상을 공유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3년마다 마이너스 35%를 겪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리고 머지않아 나스닥은 마이너스 35%까지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공유드릴 텐데요. 자, 나스닥이 장기 투자 백테스트를 해보면 저 흰색 선이 우리의 원금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두 번의 반토막을 겪게 됩니다. 먼저 닷컴 버블과 9.11 테러가 있던 2000년 대폭락 사태죠. 이때 우리의 원금보다 계좌가 마이너스로 빠진 구간이 무려 2년 동안 지속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라는 표현처럼 계속 고통을 이겨내면서 웅줍을 진행해야 비로소 계좌가 양전하며 드디어 투자 소득을 높이는 구간이 찾아오는데요. 그러나 장기 투자는 역시 고난의 연속이라 했던가요? 무려 장기 투자를 시작한 지 8년이 넘었지만 우리의 소중한 투자 소득이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갑니다. 이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라고 해놓고 가장 우상향이 확실하다고 해놓고 8년 동안 꾸준히 적립식 장기 투자를 진행했는데 8년 뒤 내 계좌가 또 마이너스로 빠지면 이거 버틸 사람이 대체 1000명 중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버티는 단 한 명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바로 비로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다는 것이고 1차 목표 10억에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내 장기 투자 수익이 무너질 때, 즉 내 계좌가 다시 미친 듯이 떨어지면서 내 계좌를 보는 게 짜증나고 팔지 않은 내 자신이 후회될 때, 이때가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는 바로 가장 위험한 패닉셀 지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생일대의 줍줍 기회라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면서 우리가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지속하면 무려 7배 넘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얻고 자산이 30억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루한 구간도 이겨내야 하고 반토막 구간도 버텨내야 하고 작년 지루한 하락장도 이겨내야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작년 하락장에서 80%의 장기 투자자가 떨어져 나갔죠? 제가 작년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드리고 설득시켜드려도 결국 80% 장기 투자자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는 20%는 결국 수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사이클은 매년 반복됩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의 장기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서 매도해버리고,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아서 또 매도해버리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폭락 사태가 펼쳐지면 거기서 또 매도해버리고 맙니다. 즉 실제로 장기 투자자라고 말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1000명 중 단 1명만 존재합니다.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조회수가 약 2만 명 정도니까 여러분들 중 단 20명만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가짜 장기 투자자들은 매년 14%의 조정장은 당연하게도 찾아오는데 지금 10% 정도 하락한 S&P 500을 보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이죠. 강한 상승장에서도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여러분이 몇 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고 그 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 올해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장이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시장은 결국은 오르게 되어 있다. 다만 시장이 오늘
내일, 일주일, 그리고 한 달 뒤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훌륭한 가치와 펀더멘탈을 가진 기업, 미국이라면 10년 뒤에는 주가가 분명히 더 올라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감정적인 매도가 발생할 때 우리는 그때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야 한다. 나는 11살 때부터 주식을 사왔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저가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워렌 버핏도 시장이 하락할 때 저가 매수를 한다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웅주비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이럴 때 저가 매수를 해야 하며 오히려 매수 기회가 와서 좋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잘 풀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미국의 대공황, 스태그플레이션, 스페인 독감, 닷컴 버블, 리먼 브라더스, 그리고 최근 코로나와 2022년 금리 인상까지 최악의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미국 지수는 결국 상승하고 있다.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란다. 주식에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상황에 쉽게 흔들리는 당신뿐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최악의 악재는 시장 상황에 흔들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길게 보시고 웅줍하시면 됩니다. 이 워렌 버핏의 발언과 연결되는 자료인데요. 공포지수와 미국 액티브 매니저들의 노출지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즉 모든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단기적인 저점 그 어딘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에서 분할 매수라고 또 떨어져서 또 공포에 휩싸이면 또 웅줍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포가 극에 달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 되고 또 떨어지면 또 웅줍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RSI와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구간을 보면 아직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가 20m로 떨어졌을 때를 체크해보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닥 그 어딘가였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무역전쟁 때의 저점, 코로나 때의 저점, 작년 하락장 때 쌍바닥 저점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게 20m로 향해 가는데 슬슬 분할 매수 타이밍 그 어딘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떨어지더라도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하는 구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반기 6월까지 10% 이상 증시가 상승했었을 때 과거 같은 조건의 1년 주가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주황색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하반기에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급등하면서 연말 랠리, 산타 랠리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올해 주가는 이처럼 연말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현재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게 애플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시장이 끝난 후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만 불안한 부분이 뭐냐면 테슬라처럼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혹은 가이던스에서 안 좋은 발표를 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반영되었을지 안 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목요일 애플의 실적 발표 주가가 급등이냐 급락이냐 이게 매우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와 함께 장기 투자를 하니까 장기 투자 참 지루하고 쉽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그러니까 극소수만 부자만 되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활용하면 대부분 못 버티니까 내가 이걸 버텨내면 결국 10년 뒤 극소수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채널 댓글창에 곡소리가 가득할 때 매수할 돈이 없어요, 나스닥 반토막 갑니다 라는 이런 댓글들이 달릴 때 오히려 매수 비중을 좀 더 높이며 매수를 합니다. 과거 미국이 망할 것 같던 수많은 전쟁들과 바이러스 그리고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모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일생일대의 매수 타이밍 기회였다는 사실 때문이죠. 제 채널은 대다수와 함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극소수만이 함께 가는 채널입니다. 왜냐면 장기 투자 자체가 극소수만으로 성공하기 때문이죠. 10년 뒤 장기 투자에 성공해 여러분들과 부자가 되어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